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강제동원 불ю개법 폐기하라!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아요. 일본 가서 고생했대. 누구를 위해서 싸웠까니.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불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겁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게 이번 강제징용 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또는 정면 돌파, 결국 이 한일 관계 중요한 건 앞으로의 국민적 여론일 텐데요. 오늘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윤 대통령이 길게 할애를 했습니다. 이 강제징용 우리 정부 해법은 피해자와 한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다. 그리고 앞으로 한밀 협력 강화 행보의 뜻도 좀 밝힌 윤 대통령인데요. 결국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오늘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 메시지. 그럼 결국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것도 이것과 발맞춰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17일 이달 중순에 1박 2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바로 한일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또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방안. 그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취했던 태도죠.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데 상표권에 이런 걸 우리가 압류를 할 경우에 이거는 바로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 면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걸 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안보 경제의 어떤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참모들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출된 이유가 결국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가라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위주의 체제 간의 어떤 지금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 어제 발표를 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일본을 일단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단 간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예.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관계들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있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G7 회담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예. 거기 윤 대통령이 초청이 됐는데,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외교 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범세계적으로 어떤 이 표출하고 또 풀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보면 어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고 오늘 윤 대통령 직접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 가능성이 꽤 크다. 그럼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게, 만약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제적인 부분, 뭐 반도체 규제 해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경제 효과는 뭐 덩달아 따라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까? 아마 그냥 따라온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지난 2018년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상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한일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오진 않을 거고, 예.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한일 간의 이 협상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상당한 정도로 전 조율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조율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외교적으로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흔히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했을 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묶어뒀던 부분을 풀어야죠. 최소한도 푼다는 그런 약속 정도는 저는 충분히 받았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 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예. 이거를 어떻게 양국 간에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잘 아시지만 이걸 이렇게 발단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풀렸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 부분도 자연스럽게 저는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이미 일본도 호응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컵에 물은 반 정도 지금 차 있는 상태다라는 발언도 했거든요.